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오후 6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초 예상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작전 계획도 개전한 다음에 30분이 지나면은 다 종이 조각이 된다고 그럽니다. 실전에 들어가면은 계획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 일주일이면은 끝날 것으로 봤던 이 전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키이우를 비롯한 큰 도시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 브뤼셀에는 G7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EU 정상회의 이 세 회의가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30명 이상 되는 서방 세계의 정상들이 거기 집결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수상도 갔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의 단합을 과시했습니다만 사실은 어제 화려한 회의에 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도와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뾰족한 방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포성, 폭격, 미사일이 날아가는 소리, 사이렌 소리, 화염, 그리고 어린이들의 비명, 난민, 20세기 들어와서 1차 대전, 2차 세대전을 구경한 사람들이 21세기에 그런 비슷한 전쟁이 유럽 한복판에서 일어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주 초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면적이 프랑스만 합니다. 인구도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세기말이 아닌데 그 분위기가 세기말적인 분위기고 3차 세계대전, 즉 핵전쟁으로 넘어가는 문턱이 아니냐 하는 아주 불길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사이의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약 15,000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나토의 추계입니다. 이 15,000명이 전사자는 엄청난 겁니다.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이 죽은 숫자와 맞먹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 동안 싸웠던 그 전사자와 맞먹는다니까 얼마나 이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입된 총병력의 10%가 전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전투가 치열하고 러시아군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도 아마 비슷한 전사자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3만 명이 전사했다는 겁니다. 군인들. 민간인들은 아직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인데 약 4분의 1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난민입니다. 1,000만 난민 중에 300만 명 이상은 국외로 나갔습니다. 주로 폴란드로 많이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국내에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반이 지금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려고 하는 러시아군에 대해서 최근에 반격작전을 전개를 해가지고 상당히 밀어냈습니다. 이 러시아군은 곳곳에서 이 진격이 저지당하자 이제는 민간인 지역을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포격 또는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확산시켜서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일종의 초토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규군끼리 붙으면 자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러시아군은 명분 없는 전투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조국, 고향, 가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것이 우크라이나 공군이 한 50대가 전투기가 있는데 아직도 살아서 지금 작전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고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반격도 있고 특히 이 대공 무기, 아주 간편한 대공 무기를 서방 세계에서 많이 공급을 해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헬리콥터나 이 전투기를 막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들여보내는 무기가 지금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있는데 대공, 대전차 무기, 드론 등등입니다. 다만 전투기를 공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수호의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대신에 미국이 폴란드에 미제 전투기를 제공한다. 이런 발상이 진행되다가 미국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투기 제공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미국 등은 그렇게 하면 러시아와 직접 대결을 하게 된다 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젤렌스키와 푸틴이 지금 심리전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현재는 압승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동적 연설과 SNS를 이용한 기민한 선전전에 푸틴의 거짓말은 지금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원병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상당수는 전투가 너무 치열해가지고 중도에서 그만두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순수한 열정 가지고만은 안 되는 거죠. 어제 브뤼셀에서는 나토, G7, EU 정상회의가 한꺼번에 열렸는데 이 코로나로 몰린 푸틴이 패배할 경우에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쓰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대책까지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핵전쟁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주제가 현실성이 있다 해가지고 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거 참 끔찍한 일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국가 생존의 문제가 걸릴 때는 핵무기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협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변경에 대한 사안은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2014년에 침공해서 장악한 크림반도 그리고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은 국민투표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푸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계속 내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서방 국가들이 지금 무기만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서 무한정 소모전을 펼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고 사기 충천하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협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최강의 지금 경제 제재에 의해서 파산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는 러시아의 국민들 그리고 푸틴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이 푸틴을 쿠데타나 암살로 몰아낼 수 있다면 가장 작은 희생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현재로는 요행수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서방 세계의 남은 카드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석유 가스 수입을 중단시켜 가지고 돈줄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유럽은 의존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아직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만약 생화학 무기를 쓰면은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도 우크라이나 난민 1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금년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인내심, 용기, 교양이 지금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응원하는 방법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성금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금 계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 예금주 우크라이나 대사관 계좌번호 174-910024-87105 하나은행 174-910024-87105 예금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입니다. 감사합니다.